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7월의 첫날입니다. 스픽스의 고수의 전략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 현안들이 오늘 우수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바로 국회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건 일 텐데 숫자가 지금 뭐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속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월요일 순서에 모신 고수는 바로 이분입니다.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요즘 뭐 제일 바쁘시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 정신을 빠르게 네. 쫓느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각 국회 탄핵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요. 이게 실시간이죠? 네, 83만 5,823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청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고 이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예.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83만 명이라는 분들이 현재까지 하셨다. 매우 놀라운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늘어나는 증가의 폭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한 90만 명 넘어갈 것 같고 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100만 명은 기본으로 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되면 100만 명, 이 정도 속도면 내일 자정 전에는 1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서버의 용량이 안 돼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대기를 하면서까지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예.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리에 있어서의 탄핵이 가시화되는가. 예.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청원은 7월 20일까지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1일이면 19일 정도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만을 넘어서서 같은 속도라면 200만도 가능할 거고 300만, 400만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청원 속도인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하는 국민들의 일부 심리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이 탄핵 동의 청원에 몰려드는 걸까요?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국민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률적 개념으로는 최우수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대선 때 정권을 바꾸기도 했고요. 지방선거 때는 열심히 일해보라고 여당에 아주 그 격차 큰 승리까지도 국민들이 안겨주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갈 때마다 국민들은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태도를 고치지 않으니까 예. 작년에 그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승리를 몰아주면서 이래도 제대로 안 할 거야? 라고 사인을 줬고 예. 그 이후에도 지난 4월에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 내지는 189석을 가지면서까지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주면서 윤석열 정권에 경고를 보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옐로 카드 2번이면 축구로 치면 이제 레드 카드 끊을 때거든요. 퇴장이죠. 퇴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탄핵 청원이라는 것이 매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심리적 탄핵 상태를 그대로 국민들께서 여과 없이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마음이 비단 사인하신 분들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통한 제도권에서의 물리적 탄핵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심리적 마음으로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내지는 그만 이쯤하고 내려와라 라는 국민적 명확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적된 거에 대한 저는 평가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단순하게 뭐 지금 당장 어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들어간 문제가 아니라 아주 뭐 집권 기간 동안 쌓아왔던 그런 불만이나 이런 비판의 감성들이 젖어든 동의라고 보는데 지금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끄고 하면 바로 청원 동의가 가능하다고 그런 방법론까지 알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닉네임이 이순신 님이신데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 시간 말고도 뭐 밤에 하면 더 잘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청원에 동의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팁으로 또 알려드리고 가고요. 아마 이 청원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보고 동의하신 분도 있겠지만 혹여
그 청원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을 것도 같아서 저희가 이 청원의 내용을 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짧게만 군사법원법 위반,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전쟁위기 조장, 일본의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요 5가지 사안을 들었습니다. 요 5가지로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아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정권이 흔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는 특정 이슈 때문에 정권이 흔들렸던 거기 때문에 네. 반대로 말하자면 광우병 이슈만 해결이 되면 지지율은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아주 빈약한 집권 그 지지 세력을 가지고 계속 민심과 괴리되는 그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청원을 제기하신 한 시민께서 네네. 아주 그 5대 의혹을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혹들은 사실상 그 큰 줄기에서 5가지를 나열해 주신 거고 예. 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보강을 하자면은 네네. 결국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4가지를 좀 추가하자면은 이제 수사거임이라고 해서 예. 대통령이 수사권 아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돼야 할 이 수사권을 사유화했다. 예. 아무래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우려됐던 문제인데 이게 현실화됐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면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해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 뭐 김기춘이라든지 아니 김관진 내지는 김태우 청장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남용했던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사면권. 그리고 이제 거부권 남용은 심각하죠. 예. 뭐 지금까지 14번의 법안을 거부하면서 국회법을 상당히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법률안 이익권이라고 하는 이 거부권은 대통령 본인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는 내재적으로 그 한계를 갖는 권한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특검이라고 하는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한 것은 전 명백한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예. 좀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임명권 같은 경우는 임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한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더 문제되는 것은 예.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여가부 장관 공석, 특별감찰관 공석,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점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예. 거기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수사거임은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바쁘셔가지고 국회 운영위는 다 못 보셨죠. 아마 기사로 조금씩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정진석 비서실장이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즈벨트 대통령도 임기 중에 660회 거부권을 썼다. 그리고 레이건도 썼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아이젠하워도 썼다. 트루먼도 썼다. 이게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수치 자체가 횟수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 해명을 하던데. 거의 그 단세포 내지는 해파리 같은 저는 답변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지금 숫자를 비교하면서 루즈벨트를 어디다가 꺼냅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루즈벨트만큼의 국가적 기여를 했습니까? 네. 좀 비유 자체가 비교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럼 예. 단적인 예를 들면 닉슨 대통령 거짓말한 걸로 하야했거든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상권 분립을 형해화시키는 그런 대통령은 대통령제하에서 없었습니다. 예. 아주 신기한 아주 처음 보는 유형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 관한 특검, 수사 외압에 관한 수사를 받아야 될 직접 당사자인 대통령이 자기만큼은 수사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함으로써 법률안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헌법 위에 올라가 버린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거거든요. 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민심이 폭발 직전인 것이고 예. 저는 뭐 더 긴 말할 거 없이 이런 민심의 상태가 총선으로 드러났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으로 이미 국민들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정진석 비서실장은 조금 이 현실 파악을 예.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래야 예.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주 해파리 같은 분석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이거 준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660회, 뭐 수백 건, 예를 들면 레이건도 임기 중에 77번 다 조사해보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당의 지도부 중에 한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 거부권 논란이 있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반박의 논리로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반박을 당했냐? 바이든은 자기의 아들도 수사를 받게 만들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의혹이 있다면 특검해라. 라고 공화당에게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온 설명 중에는 바이든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니 우리가 아마 예. 시청자분들 보시는데 자꾸 미국 얘기해가지고 좋을 얘기는 없어요. 뭐 예. 대통령제니까 아마 예를 드시겠습니다만은 그 국민의힘이 관행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도 관행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국회를 뛰쳐나갔다가 예. 명분 없이 복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럼 거부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기존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예. DJ 대통령도 본인의 아들들 다 수사받게 했고요. 그리고 YS 대통령도 차남 현철 씨가 구속까지 됐습니다. 뭐 특검까지 갈 것도 없이 예. 기존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죄가 있으면 죄를 물었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친형도 구속됐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그 형님까지도 다 구속 수사했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그냥 구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성역 없이 예.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헌정 질서를 유지해 오면서 헌법 위에 어떤 지도자도 설 수 없는 예. 그런 아주 명품적인 관례를 가져온 우리 전통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부부죠. 예. 윤석열 부부만큼은 대한민국의 사정권이 미칠 수 없다. 예. 우리가 뇌물을 먹든 우리가 수사 외압을 하든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든 말든 예. 우리는 법 위에 있겠다. 이런 성역화 선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바로잡으라고 헌법의 주권자로 명시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선출된 공직자가 말이 됩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조차 지금 상실해가고 있다. 근데 무슨 대한민국의 관행도 안 지키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와가지고 관행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예. 무슨 미국 대통령들까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예. 참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오늘 운영위를 보면서 사실 이따 뒤에 몇 가지 현안들은 저희가 이야기해두려고 모아놓긴 했는데 수사 거임이라는 탄핵 세부 사유를 신인규 변호사가 또 따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사권, 사면권, 거부권, 임명권과 관련된 내용도 요 청원 내용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만 제가 여쭤보면요. 예, 예. 임명권에 대해서 제가 뭐 거부권 많이 했으니까 예, 예. 임명권은 우리 헌법 78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한다. 공무단위권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방통위법에 비교섭단체나 교섭단체가 추천한 예. 위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데에 대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안 했죠. 근데 왜 임명 안 합니까? 그럼 헌법 위에 있는 거니까 잘못된 것이죠. 예. 헌법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 호주 대사로 이종섭 씨를 임명한 예가 있습니다. 예. 자,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아니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허용한 것입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보통 공무원들은 재직 중일 때도 수사를 받으면은 직위를 면제하면서 대기를 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거꾸로 아예 퇴직한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출국 금지까지 되어 있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한단 말이죠. 예. 이런 임명권이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사유가 쌓이고 쌓인다면 예. 나중에 탄핵이 발의될 수 있겠죠. 그럼요. 전 그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사 거임에 대해서 예. 전 하나의 꼭지들로 다 들어가야 된다.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견이 있다 그러면은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을 하십시오. 예. 해명 안 하면서 본인이 옳다라고만 우기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적 지도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청원의 내용을 직접 써주신 권모 님께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수사 거임이라는 문제를 짚어주신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세부적으로 대통령의 잘못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국회 탄핵 청원 동의 숫자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집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다가 저희 중간중간 도움을 주시고 싶으시면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국회 탄핵 동의 청원이 어느 정도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이 시각 숫자가 이렇다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생방 중에 닉네임도 함께 호명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예. 그 3.5%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비폭력적으로 무도한 권력을 쓰러뜨리기 위한 최소한의 그
대중들의 그런 여러 가지 항의의 목소리를 3.5%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유권자 수로 3.5% 계산을 하면은 약 180만 명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180만 명의 시민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폭력적으로 항의를 하면 윤석열 정권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예. 뭐 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권력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가 탄핵을 맞이했던 촛불 집회를 연상해 봐도 그때 얼마나 평화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나섰습니까? 전 이번에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3.5%의 법칙에 따라서 180만 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온라인으로도 한 300만 명 정도 내지는 뭐 더 욕심을 낸다면 한 500만 명까지 간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도 국민들의 민의가 좀 통일이 되면서 하나로 예. 모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3.5% 법칙에 따라서 이번 이 온라인 청원은 전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국민들이 막 몸풀게 하는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엄정한 경고장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좀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예.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여전히 뭐 이제 이 청원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뭐 찾아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제 포털에도 나와 있고 뭐 구글링을 해보셔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돌아온 탕자님과 데이지님께서 83만 7,532명이라고 현 시각 알려주셨고 저희가 시작하면서 벌써 2,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분 만에 2,000명이 늘어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예. 근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기사는 보셨을 겁니다. 탄핵 청원은 인기 투표의 일종이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당내 선거에서 이미 정부 탄핵을 노래 부르듯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포 마케팅이자 아마도 지난주 주말에 뭐 천목회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한동훈 캠프에 있는 분들 중에 모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특정 정파에 소속된 분들이 모여서 이 탄핵 청원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기 투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인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게 다 인기 위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국민의 민심을 읽겠다고 나온 분 아닙니까?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왜 정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왜 출마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 본인의 말을 제가 액면 그대로 믿어드린다면은 본인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뭐 중수청 얘기하대요? 그게 뭐 중앙수사청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띠면서 예. 뭔가 민심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을 좀 민심 그대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왜곡된 아주 또 국민의힘의 색채가 가미된 색안경을 끼고 예. 이 사안을 또 바라본다면은 예. 말로는 민심을 떠돌지만 행동은 민심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고 왜 정치를 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저만 이해 못하면 다행인데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미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라는 거에 이르기도 전에 예. 이미 지난 총선 때 범야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줬습니다. 그때의 패장이 바로 그 한동훈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입이 잘 살아있네요. 아주 둥둥 잘 떠다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개월 좀 넘은 상황에서 나와서 염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러니까 총선을 패배했다는 거는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와 동의를 할 텐데 2개월 만에 이 탄핵 동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80만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인기 투표다. 이거를 글쎄 이해를 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고약하다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한동훈 후보가 몸담았던 윤석열 정부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거든요. 예.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상당히 뭐 어떤 면에서는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정말 그 피를 흘려보지 않으면은 예. 알 수 없는 그런 예. 고통 속에 국민들이 지내왔거든요. 그 고열을 정치인들이 짜먹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이 정권의 2인자가 마치 국민들을 조롱하듯이 그래 당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해봐. 그 인기 투표에 불과해. 아니 그거 뭐 좌파들의 선동이야. 예. 이따위 소리를 하면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아픔을 표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그 노력을 폄하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마치 까불듯이 저렇게 정치를 가볍게 보고 반성과 성찰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또 덤비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의 자유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렇게 정치하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나 아니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나 이게 유익이 되겠는가? 전 거기에 대한 좀 관점을 숙고해 본다면은 전 한동훈 후보의 저런 얄팍하고 너무나도 그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식, 뭐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방식 내지는 윤석열 정권의 사고방식 저 이런 걸로 가지고는 이 국면 저는 절대 돌파 못한다.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고방식,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지난주에 이제 국민들께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 국회 탄핵 청원에 동의하는 이 숫자의 함의는 뭐냐, 왜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기까지 하면서 이 동의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짚으면서 이게 쌓여온 거라고 얘기를 했고, 안 그래도 쌓여오고 있는데 여기에 불이 났는데 기름을 들이부은 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잖아요. 근데 이 회고록의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이 충격적이고, 오늘 또 운영위에서 홍보수석이나 참모들이 했던 해명을 제가 보니까 그대로 일단 읊어드릴게요. 이돈 홍보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의장과 독대하면서 했던 얘기,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해명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홍보수석도 운영위에 나와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는 의미였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형적인 뭐 말장난 내지는 권력자에게 충성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이태원 참사가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태원 참사에 관한 것은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명백한 국가의 100% 책임이다. 거의 고의에 준하는 100% 과실이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수사할 거 수사하고 정무직으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예우를 다해서 유족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분들이 일상에 돌아가게 해드려야 된다. 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까 홍보수석이 뭐 전부를 따져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의혹을 수사하라. 이게 전부를 수사 못해가지고 유족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까? 본질을 보고 그 본질에 대해서 적합한 수사, 적합한 책임을 물리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직급에 맞게 딱딱딱딱 책임하자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물어라. 근데 그 딱딱딱딱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상민 장관은 현재까지도 주무부처 장관이면서도 국민의 녹을 먹고 있고요.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접적인 참사의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녹을 먹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용산구청장 박희영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159명이 한 자리에서 한나라시의 길바닥에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도훈 홍보수석이 뭐 앞으로 또 좋은 자리 가고 싶어가지고 마치 이 문제의 본질을 자꾸 호도하면서 뭐 전부를 따지라는 대통령의 선이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포장하잖아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딱 국민들이 원하는 본질, 이 사안을 초래한 말 그대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찰력이 상당히 소모가 됐고 이날은 할로윈데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질서 유지는 필수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고가 났던 10시 전에 6시, 오후 6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 길을 다니면서 너무 위험하다. 위험성을 감지하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서 조치를 요구했던 국민들의 아우성이 완전히 묵살된 사안이거든요. 이거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거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풀어왔더라면은 너무 안타까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방해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책임을 딱딱딱딱 묻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완벽한 책임이다. 지금요 보시면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작동하는 것이 이태원 참사에서 누구 지켰습니까? 국민을 지키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이상민을 지켰어요. 자기 후배, 충암고 후배인지 동기인지. 그리고
이 최혜병 특검에서도 우리의 최수근 해병 지키고 다시는 최수근 해병 같은 사안 나오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최혜병 지켜라. 박정훈 대령이 최혜병 지키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 박정훈 대령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임성근 지키고 이종섭 지켜가지고 호주 대사 보내주고 완전히 민심과 거꾸로 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따져묻고 있다. 아직 이도훈 홍보수석 보니까 아직 뭐 갈 길이 멀다 저희 봅니다.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저도 이제 그 대목이 궁금했는데 저희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낭만자객 분께서 아주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도훈 홍보수석의 해명을 보면서 많은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을 전부 수사해라라고 이제 응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언론에 극우 유튜브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도훈 홍보수석의 머릿속에 극우 유튜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혹 중에는 각시탈,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낭만자객님도 방송에 그런 의혹이 나온 게 아니라 극우 유튜브에 그런 의혹이 나와서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면 국회의장 만났을 때 대통령이 그런 조작설, 음모론의 출발점은 극우 유튜브라는 걸 우리 언론들이 다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도훈 홍보수석은 언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레거시 언론에서는 각시탈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제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 해명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혹시 이도훈 홍보수석이 실수한 건 아닌가 싶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는 극우 정부라는 별칭을 붙여도 아마 반박이 어려울 겁니다. 저는 뭐 이도훈 홍보수석의 그런 왜곡된 뭐 언론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진표 의장이 극우 유튜버에게 뇌를 의탁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은 건데 저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취임식 때도 극우 유튜버들 초청도 했고요. 그 다음에도 통일부 장관도 극우 유튜버, 인재개발원장도 극우 유튜버, 그다음에 따따붙다를 했던 그 진행자 두 분은 한 명은 진행자, 한 명은 코바코 사장으로 지금 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까? 혹시 V0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극우 유튜버 이러니까 그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본인의 마치 부끄러움이 바깥에 노출된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김진표 의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 회고록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와 한 몸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본인의 인사를 통해서 그대로 스스로 입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그렇게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인지 저는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했던 그 당시에 더 따졌고 국회의장으로서 본인의 소신을 더 피력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은 지금 회고록을 통해서 밝힌 것이 그닥 이상한 장면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고 그동안 추론해왔고 합리적으로 의심해왔던 것이 김진표 의장의 말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된 거에 불과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견이 있으시면 기자회견을 하세요, 대통령이. 근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인태 전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 바이든 날리면 때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날리면 때도 심지어 뭐 재판까지 가서 그게 반리면이었네, 뭐였네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가 뭐라고 했었다라고 그 있는 그대로만 밝혀주면 몇 달간의 그런 어떤 혼선이 없을 텐데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없을 텐데 지금 이것도 실제 국회의장이 전에 듣고 회고록을 썼다면 내가 그 당시에 했던 얘기는 사실은 이런 의미였다. 이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직접 해명하지 않고 참모들이 운영위에 나와서 그게 아니었다. 본의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야당은 지적을 하고 있다든지 또 언론들은 또 애써 분석을 한다든지 국민들은 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바이든 날리면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그 멋있어 보이는 말은 본인이 계속 나열을 했지만은 참모 뒤에 계속 숨고 있는 건 사실이죠. 뭔가 언론을 두려워하고 수세적으로 숨는 모습인데 저는 그 바이든 날리면 국면에서도 사실은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서 이미 인정된 건 있어요. 한국 국회를 향해서 이거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한 거는 한국 국회를 향한 것이다. 그건 홍보수석 김은혜 씨가 김은혜 의원이죠. 김은혜 의원이 당시 홍보수석 지위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뭐 바이든 날리면까지 저도 더 밝혀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한국 국회를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이 정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식. 예. 본인은 잘못이 없고 본인은 무오류에 빠져 있고 본인은 예. 선을 독점하고 있고 예. 본인은 헌법 위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 지금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결국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치는 이 특수부 검사들의 주된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도 본인이 한국 국회를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한 건 인정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조차도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 침묵하는 대통령. 그러면서 MBC 기자,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 그렇죠. 오히려 예. 그 불이익을 주고 예. 비행기도 안 태워주고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도 중단해버리고 예. 이런 식의 행태가 늘 윤석열 대통령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은 이런 기대를 다 접어버리는 예. 그 의사표시가 국민청원 탄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고리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뭐 운영에서 나왔던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최근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탁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훈민정음 님이 6시 53분 기준으로 83만 8,031명의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사이에 또 데이진 님이 하나를 주셨는데 83만 8,380명이라고 1분당 한 80명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직접 청원 동의 완료를 했다고 직접 인증해 주신 분은 83만 7,902번째로 민호기님께서 내가 동의했다라고 댓글창에 남겨주셨습니다. 방송에 또 협조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거 정말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늘어나는 추세가 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전에 한 90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섭습니다. 전 민심에 불이 붙었다고 보고 예. 국민들께서 지금 마음에 예. 그 이 현 정권에 대한 뭐 실망을 넘어서 이제 분노 내지는 퇴출을 명하는 이런 의사 표시가 예. 저는 무섭게 정말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까 그 국회 그 이쓰기 저쓰기를 하신 거는 이제 사실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현재 이런 탄핵 청원 동의는 별개로 또 지금 범야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 상황과도 별개로 본인들이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든 게 이번에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대요. 기사는 보셨겠습니다만 네. 정무장관직은 정무수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MB 시절 이후에 이재호 정무장관, 특임장관 그 이후에 새로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무장관의 역할은 용산과 여의도의 어떤 가교 역할이잖아요. 정무수석이 있는데 정무장관을 또 만들어요. 이게 굳이 필요한 자리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에 대한 인식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미 앞서서 설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한 자리일까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거를 보면 예. 정말 너무나도 좀 사사로운 국정 운영이라는 인식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정무수석실에 인사를 하면서 그 낙선자들 있잖아요. 다 비서관으로 갖다 앉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정무장관직을 만든다라는 것이 예. 뭔가 그 낙선한 사람들 일자리를 더 챙겨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네. 세력화를 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정무장관도 필요하면 만들죠. 못 만드는 게 왜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조직법 개편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무장관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정무장관이 요리를 합니까? 정무장관이 무슨 뭐 머리를 깎아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정무장관은 정무라고 하는 국회와의 소통, 정치를 복원하면서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과거에 이재호 장관이 했던 특임장관, 예. 이 정무장관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총선 패배 이후에 이제부터 정치하겠다. 이것조차도 얼마나 기가 막힌 해괴한 설명입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그중에 40%에 해당하는 2년 동안은 정치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되는 거죠. 그 반성문 쓰셔야죠. 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정치를 하겠다. 저도 뭐 기대도 없었지만은 지난 2달을 살펴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없거든요. 아니 정치를 안 하는데 정무장관을 왜 만드냐고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정무수석실도 부족하지 않다. 근데 정치를 안 하면서 정무수석실 안에도 비서관 자리 다 만들고 예. 또 정무장관 만들고 예. 정치를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정무장관이 필요합니까?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만들까요?
일자리 창출이죠. 공공일자리 창출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말 괘씸한 거고 정말 국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면서 정무장관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니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엉뚱한 짓만 하니까 그럴 거면 내려와라. 근데 안 내려오니까 그럼 심리적 탄핵이라는 의사표시로서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지금도 대기자가 많으실걸요? 그렇죠. 이런 꼴 때문에 더 대기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하 참. 이거는 이제 운영위의 상황과는 별개로 오늘 속보로 떴던 뉴스였고 정무장관직 신설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뭔가 재활용센터 비슷하게 인력시장? 인력시장? 그쵸. 인력시장도 아니고. 근데 앵커님 그런 건 없습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면 대통령 월급을 깎는 건 없습니까? 일을 안 하는데 왜 돈을 둬야 되죠?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정치 안 할 거면은 그 연봉이 2억 6천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 중에 제일 높습니다. 고액 연봉이에요. 정치 안 하고 대통령직 똑바로 안 하고 술만 먹고 이렇게 할 거면은 대통령도 월급 깎죠 뭐 이렇게 될 거면은 그 돈으로 정무장관 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월급 다 받고 뇌물 명품백도 받고 그리고 정무장관직도 만들어서 또 자리도 만들어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국정운영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명품백이요. 오늘 받았잖아요. 받았죠. 근데 운영위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아마 오시는 길이 바쁘셔가지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디올백이 잘 포장돼서 대통령실에 있답니다. 잘 보관돼 있답니다. 뇌물을 왜 보관하죠? 대통령실이? 뇌물인데. 옛날에 그 YS 대통령 차남은 돈 받고 그 공직 알선해줘가지고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았거든요. 근데 왜 김현철은 알선수재인데 김건희는 안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의 친인척 가족들이 알선수재를 비롯해서 뭐 뇌물이나 특히 박근혜 최순실은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친한 언니 동생 사이인데도 경제공동체로 묶여가지고 처벌받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판례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만 뇌물이 안 됩니까? 김건희 여사만 알선수재가 성립 안 됩니까?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실이 뇌물을 왜 보관합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저게 실제 나온 창의적인 해명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포장 그대로 청사에 보관,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법에 대한 그 적용 부분이 나오니까 요건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요 대목은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류하는 작업 중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설명.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관리법이 우선 적용되고 공직자윤리법은 이제 후순위이기 때문에 법 저촉 안 된다. 요게 이제 창의적인 정진석 실장의 설명입니다. 그럼 요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 전 뇌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고요. 대통령 기록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 기록물이면 직무수행과 관련돼야 되거든요. 그 요건에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직무수행을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지하에서 합니까? 거기서 직무를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이 추리닝 입고 직무합니까? 가래 뱉으면서 직무합니까? 요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같은 논리로 책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럼 책도 대통령 기록물인데 왜 보관 안 하고 그건 재활용 센터에 진짜 버렸습니까? 그 권성희 변호사가 주운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기록물로 만약에 양해해서 보더라도 누구든지 훼손하면 징역 7년 이하로 처벌받거든요. 그 왜 이거는 수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뇌물을 뇌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가족관계가 꼬이듯이 이것도 논리가 완전히 지금 꼬여버려가지고 이도 가도 문제, 절로 가도 문제가 돼버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가기관이 권익위까지 동원이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처량한 겁니다. 너무 한심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검찰은 마지막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도 두 손 놓고 몇 달째 시간만 호송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 자체가 이런 정치적인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현실을 지금 더 초래한 거거든요. 그게 저는 최소한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저분이 윤석열 대통령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예. 저랑 같은 법을 배웠고 심지어 예. 저분은 검사로 30년 살면서 많은 사람들 뇌물로 처벌했을 거거든요. 근데 왜 본인에 대해서만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둔갑이 됩니까? 그럼 설명하세요. 왜 추린이 있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일을 보시는지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도 또 아까 이제 언급해 주신 거에 잠깐 첨언하자면 최재형 목사가 뚜껑 열리네.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어서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라는 논리였잖아요. 권익위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거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재형 목사가 나가는 장면에서 남아있던 사람들 한 두어 명이 신라 듀티프리라는 종이백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국적이 우린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신분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인가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요. 근데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지금 국정 지지도가 25%, 24%가 나오면 그중에 가장 잘한다라고 대통령을 평가하는 1등이 외교인데 온갖 외교 행위를 통해 국가 정상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서 차곡차곡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 하나가 디올백이라는 얘기잖아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 그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니까 정당화된다라는 거는 논리가 말이 안 맞고요. 외국인도 뇌물 주면 처벌합니다. 그거는 논리가 안 맞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최재형 목사가 그래서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도자입니까? 뭐 외교부 장관이에요? 뭐예요 그분이? 이중 국적의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뭐 무슨 어느 나라를 대표하냐고요. 미국 시민인데 뭐 미국의 국무부 차관입니까? 뭐 최소한의 무슨 공적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니 가보니까 통일 TV 얘기하더만요. 뭐 국립묘지 안장 얘기하더만요. 청탁하러 가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게 미국 시민권자든 뭐든지 간에 뇌물은 뇌물인 거고 순리대로 풀면 되는데 갑자기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하다 보니까 최재형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무슨 정상급 갑자기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이 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가기관의 유권 해석이라는 법 해석, 특히 대통령실이면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 담당자들이 이런 하찮은 수준의 정말 국민들이 들으면은 정말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의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윤석열이라는 자 그리고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라는 자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져서야 되겠는가. 저는 너무나도 비애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그리고 가뜩이나 같은 법률가로서 법이라는 수단을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저렇게 악용하는 전형적인 법꾸라지거든요. 정말 법률가로서 법조 선배라고도 하지 마세요. 선배 대접하기도 싫으니까 어떻게 법을 자기의 범죄를 감추는 데 씁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특히나 검찰총장을 지냈고 법을 배웠다라는 자가 서울법대를 나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들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저는 이 사안 명명백백하게 저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뭐 원래 검찰 쪽 수사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로 디올백을 분류하는 작업 중에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혹시 대통령의 의중일까? 라는 생각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안 할까요? 가이드라인이죠. 수사 가이드라인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검찰의 수사를 기대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김건희 일괄 종합특검을 당장 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고요. 아니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논리 제가 동의할 수도 없지만은 뭐 외국인부터 다 꼬이잖아요. 아니 그럼 그 책은 왜 버렸냐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책을 훼손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그럼 감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치에 맞는 말을 하셔야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극우 유튜버만 봐서 그렇게 변질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좀 법 해석을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주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저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운영위에서 나왔던 여러 현안들과 관련해서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것을 짚은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국민동의청원은 83만 9,084명 정도가 이제 84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500명 정도만 더 동의를 하면 84만이 될 예정이고 앞서서 저희 댓글창에 훈민정음님께서도 7시 8분 기준에 이 국민동의청원의 숫자를 알려주시고 계시고
데이지님께서도 1분당 77명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집계까지 해주셔서 저희 방송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탄핵 동의 청원이라는 것은 이미 법사위에 회부될 기준은 5만 명이기 때문에 이미 넘어갔고요. 근데 소위원회를 거쳐서 전체 회의, 그 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법사위에서 이거를 언제쯤 실제 관련 절차를 밟아서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실제 다룰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되어진 게 없습니다. 왜냐? 민주당에서도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의 실제 중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일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보면 일각에서는 이 지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긴 해요. 근데 다만 탄핵 실제 구성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가 2번밖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설레가 적습니다만은 그래도 명징한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결국 인용이 안 됐던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탄핵을 악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까지는 의결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라면서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는 반대죠.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해버렸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사례에서는 정치인들이 앞서가지고 북치고 장구를 다 쳤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치권이 뒤따라온 겁니다. 이 순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정치권이 응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청원을 가지고 바로 탄핵에 들어가기에는 객관적인 증거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도 제적 3분의 2이기 때문에 상당히 요건이 가중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라는 의미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저는 좀 성숙이 돼야 된다. 국민들이 더 먼저 나서면서 정치권이 뒤따라와야 된다. 이게 보면서 결국에는 저는 특검법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순리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많은 특검을 할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부부특검, 윤석열 특검이라고 하는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일괄 종합특검 이 2개만 먼저 특검을 실시해서 거기서 저는 성과를 보고 그걸 기반으로 국민적 여론이 성숙되고 앞서 나갈 때 전 정치권이 응답하면은 아까 3.5%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사위 원장이라든지 법사위 위원들 그리고 민주당이나 법야권 쪽에서는 시점을 조율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3.5%의 법칙을 아까 신인규 변호사도 언급을 해주신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어떤 흐름이나 기세를 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 탄핵 동의 청원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20일까지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사이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는 참고로 아까 3.5% 법칙처럼 한 180만은 훌쩍 넘겼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한 200만에서 300만까지 이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흔들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특검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먼저 실시를 하고 특검은 길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3개월. 딱 3개월. 수사해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국민적 여론을 보면서 그 국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저는 정치권이 따라오면 그걸 벼텨낼 수 있는 권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시 17분 기준으로 저희 제작진이 국민 탄핵 청원 동의 숫자를 캡처해 왔습니다. 83만 9,870명. 아마도 지금은 4만 명 됐겠네요. 83만 그러니까요. 명. 아마 이제 7시 한 30분이나 20분 기준으로 봤을 때 84만까지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다루면서 이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탄핵 동의를 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그 대목을 우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월요일 고수의 전략 시간이었고요. 혹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셨을까요?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좀 드릴까요?
뭐 저는 뭐 충분히 다 말씀은 드렸는데 예. 오늘 조금 미진하다라고 예. 생각이 드신다면은 예. 제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보수학 개론이라는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예. 검색하셔서 보시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인규의 시대 정신도 함께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제가 대신 드렸습니다. 고수의 전략 월요일 시간이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